안녕하세요. 평범한 이야기의 양규철입니다. 어제 드디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대통령 업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어제 12시를 전후해서 취임 선서를 하고 마침내 미국의 행정부 수반이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축하 군중이 모였던 그 자리에 오직 천여 명의 참석자들만 참가한 가운데 아주 조촐하게 그렇게 개최됐습니다. 캐피탈 연방 의회 주변은 약 한 3만 명에 이르는 경찰과 군인들이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초긴장 상태의 경계태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취임식 장면을 TV로 지켜보면서 민주당에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낱낱이 지켜봤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의 코로나 사태와 대선 분쟁, 그리고 시위대 의사당 난입, 정치 테러, 보복의 경보 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초유의 장면을 남긴 그런 대통령, 부통령의 그런 취임식이 되었습니다. 20일 12시, 그러니까 워싱턴 DC의 연방의사당 서편 야외 무대에서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퍼스트 레디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등단해 성경에 손을 얹고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의 선창에 따라서 46대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사를 통해서 미국을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에서 극복해 나라를 전진시키고 분열된 미국과 미국인들의 단합과 통합과 이러한 것들을 치유시킬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세컨드 젠틀맨으로 불리는 남편 더글러스 M 호프 씨와 함께 나와 첫 라티노 출신 소니아 소토마요 연방 대법관의 주재 아래 49대 미국 부통령으로의 취임 선서를 마쳤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78세의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최초의 흑인이고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이란 그런 역사를 썼습니다. 이 행사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 일찍 플로리다로 떠났고 이 자리에 펜스 부통령과 전직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친 저녁 17개의 행정법안에 서명을 하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연방 건물이나 연방에 관련된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WTO에 가입, 그러니까 환경연합에 탈퇴했던 것들을 다시 재가입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미국에 대한 그런 공약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선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여러 가지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17개에 서명한 행정서안들은 바로 그런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택 문제와 퇴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라든지 학생 융자금을 유예하는 것들, 9월까지 유예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비하고 경제 상태에 대비한 그런 것들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하면 많은 분들이 부통령을 지냈던 분으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의 풀네임은 조셉 로비넷 바이든 주니어입니다. 1942년 11월 20일생으로 현재 78세의 나이를 가진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델라웨어주의 연방 상원으로 재직했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제47대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2일 부통령을 퇴임을 앞두고 넬슨 록펠러, 휴버트 험프리에 이어서 부통령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대통령의 자유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이든이 받은 것은 3명의 받은 대통령의 자유훈장보다도 특별한 훈장으로 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이 훈장을 받았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로널드 레이건만이 받은 그런 특별한 훈장입니다. 그리고 늘 꼬리표처럼 조 바이든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문제는 그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존 케리 국무장관의 양아들인 크리스 하인즈와 함께 로즈먼트 세네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회사가 중국의 중국은행에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많은 기분이 나쁜 그런 시기였는데 중국에서 서해의 경계선인 우리나라에 아주 불리하게 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의 산호초에 시멘트를 붓기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조 바이든은 중국을 또 방문하게 됐죠. 그때 조 바이든은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중국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중국과 맞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했고 결국은 중국은 남사군도에 시멘트를 붓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조 바이든은 중국에 협상하러 가서 중국의 편을 들어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아들이 결국은 중국에서 보아이 하베스트 RST라는 공동 투자 회사를 만들기로 협상하게 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20일 미국의 뉴욕 증권시장은 상당히 많은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경쟁하면서 선거에 대한 인정하지 못한 불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은 무사하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면서 그리고 정식 업무에 복귀하면서 미국의 증권시장도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엄청난 후유증과 그리고 이를 재건하기 위한 그리고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리고 어려운 국민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의 상하원이 모두 민주당이 자리를 석권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주당이 의회에서 의정화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상당한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문제와 각종 에너지 문제 그리고 컴퓨터나 AI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LG나 SK 같은 배터리 산업 그 회사들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미국의 정세가 그리고 정치나 경제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미국은 많은 돈들을 풀어서 미국 국민들을 도와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최고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수많은 그런 자본들이 돈들이 투자되면서 지금 이미 많이 오른 물가에 인플레이션이 더해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아주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운영 방법을 우리는 주시하고 빨리빨리 적응해서 실패하지 않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